오늘은 천자문에서 중국 하, 은, 주, 시대의 흥망성쇠 과정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조민벌죄, 주바른탕, 백성을 돕고 죄를 벌하니 주나라 무왕과 상나라 탕왕이라. 탕왕과 무왕이 역사에 길이 남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라를 멸하고 상나라를 세운 탕왕 이야기입니다. 상나라는 수도를 은으로 옮겨 은나라라 부르기도 합니다. 상나라는 한때 전설상의 국가로 인식되었으나 은어와 갑골문의 발견으로 실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문헌상의 국가들 중 고고학으로 입증되는 가장 오래된 중국계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갑골문은 고대 상형 문자로 한자의 초기 문자 형태에 해당합니다. 주로 거북이의 배딱지와 짐승의 견갑골에 새겨져 있어 갑골문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1899년에 상나라의 수도였던 은어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 중국 도처에서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어느 날 허난성 안양시 소둔촌의 한 농부가 밭에서 오래된 거북뼈와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한약방에서 용골의 약재로 사용한 거북뼈에 점을 치고 결과를 기록한 점술가의 점괘를 기록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석학자인 왕이영이 갑골이 어디서 왔는지 실체를 연구하던 중에 허난성 안양현에서 대량 출토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나라 말기에 발견된 갑골문자 유적지인 샤오투는 3300여 년 전 은나라의 수도 은어터로 가장 많은 갑골문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에서 4600자 정도의 갑골문자가 발견됐으나 1500자 정도만 해독돼 있고 갑골문 당시에 읽혔던 발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골문자 속 내용은 제사, 군사, 천상, 전력, 농경, 임금의 행행과 안부에 관한 것이 많으며 정치, 사회, 경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은나라 왕실의 중대사를 담기도 해서 왕비가 딸을 낳을지 아들을 낳을지 점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라 17대 거렁 때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거렁은 덕치에 힘쓰지 않고 무력으로 백성들을 해치니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장사로 알려졌던 거렁은 53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갖가지 포악한 짓을 저지르고 주지웅님의 향락을 일삼다가 탕이 이끄는 상 부족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그 자신은 쫓겨나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폭군 거렁과 마리의 주지웅님,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거렁은 포악하고 거칠어 백성을 괴롭히는 복정을 서슴지 않았는데 말이라는 미인에게 빠져 보석과 상아로 궁궐을 꾸미고 거렁은 그녀가 청하는 대로 전국에서 선발한 3000명의 미소녀들에게 오색 찬란한 옷을 만들어 입히고는 춤과 노래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에 실증이 난 마리가 다시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만들어 배를 띄워놓고 즐기고 싶다고 청하자 거렁은 큰 연못을 파고 하얀 모래를 깐 다음 향기로운 술로 가득 채운 후 연못 둘레에는 고기로 동산을 만들고 말린 고기를 숲처럼 걸어놓고 호화로운 배를 띄워놓고 연못 주위에는 미소녀들이 북소리에 맞춰 일제히 미주를 마시고 숲에 고기를 뜯어 먹는 광경을 보면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폭정의 극치인 주지웅님이란 고사가 생긴 연유입니다. 탕은 상나라의 건국자이며 성탕, 성당이라고도 불립니다. 탕이 하나라를 멸하고 상나라를 세워 천자 자리에 즉위하였습니다. 탕왕은 가뭄이 들었을 때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비가 내려서 목숨을 건졌다고 해요. 탕왕을 보니 진정한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싶습니다. 다음은 상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세운 무왕 희발 이야기입니다.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은 달기라는 여인에게 빠져 나라를 망쳤어요. 주왕도 초기에는 용맹스럽고 언변이 뛰어나며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9마리의 소를 한 번에 끌어당길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가졌으며 지나치게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탐하였습니다. 주왕 시절에 왕의 정치를 보좌하는 삼공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은 구후, 악후, 서백입니다.
구우는 자신의 딸을 주왕에게 시집 보냈는데 딸이 남편인 주왕의 음탕한 짓에 따르지 않고 도리어 주왕의 지나친 음행을 지적하며 멈추어 줄 것을 청했는데 화가 난 주왕은 구후의 딸을 죽이고 또한 장인인 구후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구후의 시체로 젓갈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악독한 짓을 보고 삼공 중에 한 명인 아쿠가 잘못된 처사라면서 불만을 제기하자 그 소리를 들은 주왕은 아쿠마저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쿠의 시체를 포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서백이 이를 듣고 탄식을 하자 곁에서 그 모습을 본 숭우호가 주왕에게 고자질하였고 주왕은 서백을 유리 땅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서백은 나중에 주나라의 문왕이 됩니다. 이러하듯 포악한 성격의 주왕의 뒤에는 폭정을 부추기는 음탕하고 악독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달기라는 여자입니다. 달기는 소씨의 딸로 주왕에게 바쳐진 전리품이었습니다. 주왕은 달기의 미모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고 달기와 함께 음탕하고 포악한 짓들만 하였습니다. 달기는 하나라 마리가 한 것처럼 주지육림을 만들어 주왕과 음탕하게 즐겼으며 호사스러운 궁궐과 각종 보석으로 치장된 녹대라는 누각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7년에 걸친 공사로 백성들의 생활은 피폐해졌고 조정의 재정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달기가 주왕에게 하늘의 별을 따서 갖고 싶다고 하자 주왕은 녹대 위에 적성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별을 따는 누각입니다. 포락지형. 포락이란 뜨거운 불에 통째로 지지거나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구리로 만든 큰 기둥에 기름을 칠한 후 가로로 그 위로 사람을 걸어가게 하였습니다. 구리 기둥 아래는 장작 불을 지펴 놓았습니다. 죄인들이 떨어지면 당연히 죄가 있거나 반역을 도모하였기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체분지형. 주왕이 갑자기 모든 비빈에게 옷을 벗고 나체로 춤을 추라고 하자 부끄러움에 주저하였지만 왕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하나둘 옷을 벗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빈 중 72명은 옷을 벗지 않고 얼굴을 가린 채 울면서 명에 따를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달기가 크게 화를 내면서 주왕에게 감히 대왕의 명을 거절하는 저들에게 가르침을 주셔야 할 듯합니다. 주왕이 달기에게 물었습니다. 어떠한 가르침을 주어야 하겠는가? 달기가 대답하였습니다. 적성로 앞에 5장 깊이로 웅덩이를 판 후 그 웅덩이에 독사와 정갈 등을 집어넣은 다음 저들을 같이 밀어 넣는 것입니다. 독사와 정갈에 물리면 꽤나 아플 것입니다. 달기는 자기 말대로 사람들이 구덩이에서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달기가 배가 부른 임산부를 보고는 주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소첩은 배 속에 있는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달기의 말을 들은 주왕은 도성의 임산부 10여 명을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을 일렬로 세운 다음 달기로 하여금 태아의 성별을 맞추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달기는 일렬로 선 임산부들을 차례로 살펴본 후 태아의 성별을 말하고 주왕은 그때마다 임산부의 배를 갈라 달기의 말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산부들은 고통과 자식을 잃은 슬픔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주왕과 달기는 피투성이가 된 채 비명을 지르는 임산부들을 보면서 깔깔거리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주왕의 숙부인 비간은 주왕에게 달기를 멀리하고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는 직언을 자주 하였습니다. 서왕께서 더 이상 잔혹한 행위를 하지 마시고 또한 아녀자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달기는 자신을 음해하는 비간을 죽이고자 주왕에게 자신이 심장이 좋지 않는데 심장병을 낫게 하려면 비간의 심장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비간은 항상 자신이 충신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조정의 여러 대신 앞에서 대왕이 체면을 손상하는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비간이 진정한 충신이라면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옛날 말의 성인은 심장에 구멍이 7개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러한지 비간의 심장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주왕은 가뜩이나 사사건건 간섭하는 비간을 귀찮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달기의 말을 듣고는 숙부인 비간을 잡아들였습니다. 평소 당신이 하는 말들은 성인들이나 하는 말인데 성인의 심장에는 7개의 구멍이 있다 하니
당신의 심장을 한번 보고 싶소. 비가는 스스로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 주왕에게 던져버리고 죽었습니다. 은나라 왕족인 기자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는 주왕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러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다른 사람의 노예로 들어가 은둔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주왕은 기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자가 바로 오늘날 중국이 주장하는 기자조선의 기자입니다. 기자는 후일 주나라 무왕에 의해 구해졌습니다. 유리 지역의 감옥에 갇혀있던 서백은 강태공의 조언에 따라 재물과 땅을 주왕에게 바치고 풀려났습니다. 서백의 둘째 아들, 그가 바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입니다. 무왕은 때가 되자 주저하지 않고 의로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마지막 임금이자 폭군인 주왕은 수많은 보석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자신이 만든 녹대에 올라가 불을 지르고 불에 휩싸인 녹대와 함께 운명을 다하였습니다.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준 것입니다. 조민벌죄 주바른탕. 이것은 옛날 왕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왕, 무왕이 폭군을 벌하고 백성을 구하여 새 나라를 세웠듯이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주변을 돌보고 작은 일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족 안에서는 어려운 가족을 돌보고 갈등이 있으면 풀려고 노력하는 것, 이웃과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챙기고 동네의 불편한 일들에 관심을 갖는 것, 후배들에게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잘못된 관행들은 바로잡으려 애쓰는 것 등 동행 클럽 회원님들, 천자문의 이런 지혜로운 말씀들을 통해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